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확실히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평론가들 중에서는 바이든의 이제 계절은 시즌은 끝났다. 끝나기 시작하고 있다. 바이든의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평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잠깐 잘구독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그리고 책 신간 안내드립니다.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고요.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입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민당의 색깔 진한 의원 있죠? 예, 안민석 씨. 안민석 씨가 이제 지난 4일 2020 미국 대선 전망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전 미국 하원 의원 공화당 김창준 씨를 불렀어요. 참고로 이제 이 양반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트럼프 계열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랑 각을 세웠던 공화당 그 메인스트림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 중에는 제가 풍문에 듣기는 지인들 중에는 이제 심지어 그 이제 이거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상당히 그 반미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지인들도 가까운 지인들도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좀 입체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트럼프 지지자 혹은 미국 자유보수 혁명 지지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김창준 하원 의원이 이제 색깔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안민석 의원도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패널에서 그냥 느닷없이 질러버려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엄청 당황해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들은 거는 공화당의 관점에서 본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까스로 사고를 수습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패널에서 이제 그 김창준 전 하원 의원이 질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번 대선에 트럼프 승리한다. 이번에 특히 그 BLM 폭동 이런 걸 보면서 이 백인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몰표를 줄 거다. 그 다음에 바이든은 치매 상태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남북 관계가 고착되며 바이든은 중국과 대화하는 것만 중시할 뿐 우리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저희가 이때까지 바이든을 보는 관점이랑 같죠.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의 나아바리로 인정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일을 풀라 그러고 그리고 미중 전쟁도 봉합을 할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거의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도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메인스트림에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빙됐었을 거고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조차도 작은 차원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자유보수 진영 쪽에 줄을 서는 거고요. 큰 차원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8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오늘 하나씩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갑재 대표를 심하게 비판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들이 막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죠. 일단 이 7월 하순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의 그 job approval rate,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 지지율, 이게 50%를 이제 오래간만에 넘기 시작했어요. 51, 52 막 이렇게 나옵니다. 8월 6일에는 5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스무센 또 트럼프 바이든 양자 대결, 여기서는 줄곧 요새 한 1, 2주 동안 45대 48 이래서 3%포인트 뭐 47대 44 3%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물론 숫자가 작죠. 근데 힐러리 때랑 비교를 하면요. 이
양자 대결 이 여론조사에서 내내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었어요. 트럼프가 10%포인트 이상 졌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따라잡은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1월 6일이 대선일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대선일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11월 4일이 일요일이고 11월 3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 2일, 10월 31일 이때 비로소 2%포인트로 좁혔고요. 2%포인트로 좁힌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득표수에서 트럼프가 한 300만 표 가까이 부족했죠. 그러나 미국은 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 독식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먹으면 그 주 전체의 대통령 선거의 난을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그렇게 이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제대로 부르죠. 그러니까 부동주. 근데 이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격전지입니다. 7월 하순부터 격전지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2주 동안 6%포인트 올랐고요. 아리조나에서 4%포인트, 플로리다에서 4%포인트, 미시간에서 2%포인트, 위스콘신에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단 하나 노스캐롤라이나만 후퇴했습니다. 격전지 6개 주를 봤을 때 대표적인 격전지 5개에서 트럼프가 계속 입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의 큰 문제는 이제 치매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바이든 그거 말 실수한 거 짧게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었죠. 갑자기 연설하다 말고 수영장 풀에 그 이쁜 여자애들이 들어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부비부비 만져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조 바이든의 남편 조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말실수죠. 게프라 그러는데 이런 게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치매 아니냐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인식이에요. 나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조 바이든에 대해서 요새 이제 평론가들이 이런 조크를 하는 평론가들이 나옵니다. 바이든이 만약 엉터리 부통령 후보를 픽업하지 않고 또한 만약 트럼프에 대한 유세 및 토론을 망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승리할 거다. 근데 이 두 만약이 다 성립이 불가능한 만약이에요. 즉 다 바이든 패배한다는 소리예요. 저 소리가. 아주 시니컬한 농담이죠. 일단 부통령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이 뽑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상태가 미국 민주당의 지금 상태가 극좌파와 권력을 분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엘리자베스 고렌, 뭐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거나 그런 류의 사람들을 부통령 후보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토론은 완전히 무덤이 되죠. 이 트럼프는 아주 영민한 비즈니스맨이고 아주 달고 다른 엔터테이너 혹은 사회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말을 하면 일단 말 스피드가 달라요. 트럼프는 상대방을 몰아세우겠다 그러면 자기 발언 그 시간이 제한되니까 말 스피드가 확 올라가면서 상대방한테 칼끝을 딱 찌른다고요, 이게. 이런 거를 바이든이 감당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전에 누구랑 했나 크리스 누구라고 유명한 앵커랑 저거 할 때 바이든에 대해서 말할 때 he's shot, he's mentally shot.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총 맞았다라는 표현이 그게 영어에서 온 표현일 거예요. mentally shot, 머리에 총 맞았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새빨간 거짓말 이런 표현이 일본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 친일파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타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 중에 일본에서 왔다라고 생각되는 표현 또 일본에서 왔다라고 생각되는 한자 단어 다 없애자고 주장하십시오. 예. 그러면 참 볼만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토론이 무덤이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만약, 즉
바이든이 후보를 제대로 부통령 후보를 제대로 뽑기만 한다면 또 바이든이 트럼프와 유세 또 토론에서 다이다이 맞상대를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바이든이 이길 거다. 그 한다면 두 개가 다 성립 불가능한 바이든 진단소리죠. 이런 평을 하는 그 정치평론가들이 꽤 있어요. 유권자의 61%가 바이든이 치매 검사 등 공식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Publicly address this dementia issue. 이 치매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권자 61%가 즉 치매 검사를 공식적으로 밟아라 이거예요. 유권자의 40%가 바이든의 치매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격 포인트는 바이든이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다. 치매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이 극좌 세력의 꼭두각시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특히 이제 BLM 관련 행태 이런 것들을 BLM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이 뭐 완전히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 사실 취했죠. 내놓고 비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극좌 세력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이 극좌 아젠다를 실제로 많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 세금 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1,100만 불법 체류자에게 일시에 시민권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제 공약으로 막 부상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걸 언급을 했었고 본인이. 이게 다 극좌 아젠다들을 다 축해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이 지금 내부가 극좌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서 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옹색한 것 같은 이슈를 제기하는데 실제로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밀리지 않는 그 옹색해 보이는 이슈를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선 연기냐. 대선 연기 안 하려면 우편 투표 같은 소리는 하덜덜덜 말아라. 이게 이제 트럼프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은 수많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누구나 우편 투표 이걸 영어로는 Universal Mail-in Voting이라 그럽니다. 메일-인은 회송 우편이란 소리고요. 자기 표 찍어서 회송으로 보낸다는 소리죠. Universal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Voting은 이제 투표겠죠. 이 Universal Mail-in Voting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전출입 신고도 없고. 따라서 미국은 우리 이제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국 통합 선거인 명부 이런 게 없죠. 사실 중앙선관위의 전국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건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편 투표를 누구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편 투표 용지를 그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내줄 거냐 이거지. 그럼 2년 전 투표, 4년 전 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주게 돼요. 근데 죽은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수백만 표가 떠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남의 우편함에서 이제 극렬한 극성 맞은 BLM 폭도 같은 자들이 막 주워다가 그거 왜 주워가요 하면은 이게 죽으려고 하고 인상 한번 확 쓰고 가죠. 그 주워다가 이제 도장 막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누구나 우편 투표가 이게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원래 우편 투표는 부재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들이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고 우편 투표지를 출력해 가지고 그걸 자기가 마련한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는 그런 방식들이었는데 원래는 이걸 이제 누구나 우편 투표하게 하겠다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몰아붙이니까 이제 트럼프는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선거 부정이 만연해 가지고 개판 나. 차라리 대선 연기해. 너희가 막 그거 밀어붙여 가지고 뭐 그렇게 이상한 투표 문제성 많은 투표 제도 밀어붙이면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지더라도 순순히 안 물러나. 하나하나 다 까볼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선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 모르고 대선 연기 검토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 했겠냐고. 아니에요. 안 물러나겠다는 의지라고요, 저게. 우편투표 저렇게 광범위하게 되면 끝까지 다 까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선 연기해야 된다가 이제 3월 달엔 43%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25%포인트 낮아진 거죠. 한 5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투표를 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53%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4월에 비하면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편투표를 하면 즉 유니버설 메일인 보팅을 하면 선거 부정에 만연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무려 56%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공략 포인트가 민주당은 누구나 우편투표로 대선을 망치려 음모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의 공략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우편투표 문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우편 사전투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잘 마킹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쫄려서 대선이 패배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쫄려서 대선 연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참고로 법률적으로는 트럼프는 이게 그 운만 띄울 수 있지 이거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하원과 상원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결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즉 대선 연기될 길이 없는 케이스예요. 근데 왜 트럼프가 대선 연기를 에드벌은 왜 띄우냐. 코로나 때문에 너희 지금 우편투표 일반화시킨다 그러잖아. 그 답 아니야. 코로나 그렇게 무서우면 대선 연기해야 돼. 우편투표 일반화시키면 문제 많아져. 그거 부정선거가 만연하는 거야. 이런 문맥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옹색한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무슨 캠페인을 활발히 벌리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그 주지사가 이 우편투표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에 우편투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계속 알리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타격 많이 보죠. 바이든 타격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편투표 문제점을 저렇게 누구나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다음에 사람들은 그 판단할 거 아니에요. 왜 민주당은 근데 이렇게 문제점 많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왜 하지? 저놈들 황당한 놈들이네. 그럼 저놈들을 이끄는 바이든은 도대체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이든으로 갈 표가 트럼프로 오게 된다고 이게. 누구나 우편투표의 그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심도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는 얼핏 보면 상당히 옹색해 보이는 대선 연기라는 그런 카드, 또 얼핏 보면은 좀 옹색해 보이는 누구나 우편투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자기 페이스로 재설정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슈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역시 선거에 관해서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BLM 폭동이 트럼프 당선을 굳혀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폭동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김창준 의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이제 제가 그 동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교회 불지르고 성경 불태우고 성조기 불태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치안이 전체적으로 마비되잖아요. 이게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경찰을 해체하거나 경찰을 대폭 축소해라라는 주장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안 뛰어요. 원래 이제 경찰 조직은 이제 그 민족 구성으로 보면 앵글로색슨이 아니라 그 아이리시 또 스캇 그 다음에 히스패닉 흑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그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또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이 경찰 조직 예를 들면 미국 경찰은 이제 그 지방별로
지방 경찰이잖아요. FBI 빼고는 전부 지방에 소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경찰별로 이제 노조가 다른데 이 노조 연합이 있어요. Association of Police Trade Unions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완전히 옛날엔 아주 강력한 민주당 지지 세력인데 이번에는 전부 그 연합 차원에서 트럼프 지지를 일찌감치 발표를 했죠. 자기들 지금 다 목 자르고 경찰 다 해체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동조해주고 사실상 박수 쳐주니까 경찰이 싹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주지사 시장 지역은 이제 그 폭도를 싸고 도는 바람에 도시가 마비됐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흑인의 81%가 경찰력 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의 81%가 Defund the Police, 즉 경찰 축소 해체 캠페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체 캠페인에 동조해요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자살골을 넣은 셈입니다. 민주당의 또 이제 그 자충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LM 폭도와 스스로를 일체화시킨 거죠. BLM 폭도를 정확히 폭도라 부르고 너희 그런 동상 끌어내리면 안 돼. 너희 막 아무데나 불 지르고 다니면 안 돼. 너희 연방 그 법원이나 뭐 이런 연방 무슨 뭐 마약 단속국 건물이나 이런 거 막 습격해서 불 지르려 그러면 안 돼. 너희 경찰 축소를 주장해서는 안 돼. 이렇게 제대로 각을 세워서 이 BLM 폭도와 대립을 했어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이제 이제 이런 각을 안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이 BLM 폭도들이 얼마나 이제 인심을 잃는가 이걸 보세요. 포틀랜드라고 이제 민주당 시장이 장악한 도시고요. 그 BLM 폭도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 해방국까지 만들었던 도시죠. 거기서 이 점잖게 사람들이 이제 법과 질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오른쪽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시위를 하니까 저 왼쪽에 메가폰 들고 핸드마이크 들고 한 사람이 악을 쓰는데 그 악이 절반 욕설이고 이게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독이 잘 안 들리실 텐데 오직 흑인의 목숨만 중요하다. Only Black Lives Matter. 이게 왜 그러냐면 Black Lives Matter라는 이제 그 자기들 BLM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 주장하고 나오니까 All Lives Matter라고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진영이 왜 흑인 목숨만 중요하냐? 모든 목숨이 다 중요한 거야. 이제 그렇게 반대 진영에서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 메가폰 든 BLM 폭도는 이제 이 시위대, 이 자유보수 시위대의 야지를 놓으면서 메가폰으로 오직 흑인의 목숨만 중요하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납고 천박하고 정남이 떨어지게 짓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를 고립화시키고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아주 널널한 그런 그 옹호 그 아우라를 제공한 민주당이 결국 이들하고 이제 일체화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인기 없을 건지 한번 음미해 보시죠. 목 쳐가지고 이거 뭐야. 남의 시위하는데 앞에 우리말로 하면 뭐 18 뭐 멍청한 놈들 이러면서 욕설 잔뜩 하고 가는 거예요. 저 평화스럽게 저렇게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저게 이제 저 정도 수준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고립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인들의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BLM 그 시위가 BLM 폭력 시위가 그래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justifiable 그러한 행위냐 혹은 여기에 범죄자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앞뒤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 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60, 70%가 범죄자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요 요새. 그러니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폭망한 거죠. 폭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트럼프 승리 이후에 포스트 빅토리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저는 미중 전쟁과 북한 접수가 급물살을 탄다고 봅니다. 아까 그 김창준 전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딱 쥐어 잡고서 작업을 진행할 거다 뭐 이런 그 뉘앙스를 많이 풍겼죠. 네, 저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표현 안 했죠. 제가 이 이야기도 아마 일반화될 겁니다. 제가 중국을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라고 부르고 북한을 전체주의 사교라고 부르고 한국을 유사 전체주의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미중 전쟁을 디커플링, 즉 중국과 세계 시장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단어 역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반화될 단어 크라운 주얼, 그러니까 왕관 보석이죠. 왕관에 박힌 보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말로 이제 속되게 말하면 우리말은 아니네요. 일본에서 온 말이네요. 안고 제일 중요한 부위. 이걸 영어에서는 이제 크라운 주얼이라고 불러요. 이 미중 문명 전쟁의 크라운 주얼은 뭐냐? 저는 이 북한 접수라고 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북한 접수. 그게 미중 문명 전쟁의 승부처요.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뒷맛이 좋고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많은 그 승부처라고 보여요. 이게. 거기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이완은 정해져 있어요. 타이완은 뭐 중국이 집가질 것들이 타이완 어떻게 군사적으로 병합할 거예요. 사실상 독립화 방향으로 자꾸 가요. 타이완은. 이번에 이제 타이완이 그 자기들을 부르는 거에서 차이나라는 이름을 다 없애가기 시작했죠. 타이완 정부가. 타이완은 타이완일 뿐이다. 사실 그래요. 그 뿌리도 그렇고 타이완은 이제 원래 원주민에다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청명때 건너간 복건 사람들 그리고 신해혁명 이후에 건너간 광동 복건 사람들 그리고 1949년 적화 때에 건너간 본토인들 이렇게 한 4개 층위가 줄줄이 쌓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타이완은 이런 그 타이완 원주민은요. 어디 하와이 원주민이랑 유전자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에 퍼져 사는 그 폴리네시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타이완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타이완인은 이제 아까 타이완이 그 4개 층이라 그럴 때 타이완 원주민 진짜 원주민에서 나간 거 맞습니다. 예, 거기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략 나간 시점은 한 10,000년 전에서 한 5,000년 전 사이쯤 됩니다. 그때 나침반도 없고 이럴 때 별자리하고 바닷물 그 색깔하고 이런 것만 보고서 그 몇천 킬로의 바다를 카누를 타고 남녀가 같이 그 부대를 이뤄서 건너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인간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